네, 긴 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시간 뜻깊습니다. 자, 이번 제2세션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분당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약 4분 정도씩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재원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션 2의 좌장을 맡은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요. 유세차 다 치우고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가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이게 저는 이 전체 영역을 사회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 영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들고 건설하면 되는데 사회 영역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 사람과 돈이 다 엮여져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티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는 아마 사회와 경제가 다 통합되어 있는 도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토론자 지정 토론으로 네 분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단 토론자 소개를 먼저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가나다 순으로 지금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옆에 김희태 교수님,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산연구원 부원장이시면 오재환 부원장님이십니다. 제 오른쪽 편에 전우영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이사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마지막에 한정원 교수님이십니다. 부산 카톨릭대 산하협력 단장이십니다. 저희 토론 순서는 발표 주제별로 해서 저희 한 교수님께서 교육과 복지와 사람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 쪽에 저희 글로벌 시티 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관광하시고 주최하신 부원장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요. 한 3분에서 4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저희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역 대학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어떤 저희의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만 있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한 게 있고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이런 작품을 과연 읽어봤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그렇게 노인과 바다라는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 1952년에 노인과 바다를 발표를 하고 이게 110쪽 되는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이걸 읽어보시면 이 노인이 바다라는 이 삶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꺾마라고 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노인과 바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하는 것처럼 절대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노인이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삶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초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고 그래서 저희 가톨릭대학교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추진하는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바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과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과 바다가 있다. 그래서 부산 에이징, 부산에서 나이 듦을 다시 디자인하는 얼라이언스 협력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 나타나는 그 신노년층 베이비 부머 그래서 1955년에서 63년생들이 이제 노인 세대가 진입하면서 이제부터의 고령 사회는 여태까지의 노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노인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가 2020년에 19.4%였는데 작년에 22.6%인데 이게 매월 0.1%가량 지금 계속 상승하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리고 지역 대학은 이제 그 인구 감소화로 인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 모델을 통해서 돌봄 경제를 하는 돌봄 경제 성장 기반 구축, 그래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 캠퍼스가 이제 지금 전면 시민에게 이제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가 건물이 9개 동이 있고 연면적이 2만 9천 평방미터, 그리고 부지가 6만 1천 평방미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헬스 중심의 여가 문화나 케어, 그리고 연구 산업 시설이 집적 돼 있는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벌써 3단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컬이라든지 뭐 라이즈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는 지역이 아주 작은 대학인데 수도권이나 이런 큰 대학이 할 수 없는, 또 지역의 큰 대학이 할 수 없는, 지역의 작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의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글로컬이나 라이즈 보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가장 집적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게 1단계는 저희가 대학 시설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수요 창출해서 이미 지금 1단계에 접어들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그리고 3단계에 들어서는 이제 에이징 서비스라든지 관련 에이징 젠더 제론톨로지라고 하는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 방향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사실은 벤치마킹을 광주에 있는 빛골 실버 건강 타운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15년이 되었는데요. 그 광주시는 지금 인구가 150만이고 이 중에 노인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30만 명 중에 30% 정도 되는 9만 명이 거의 매일 이 빛고울 건강타운에 방문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대학이 중심이 돼서 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지금은 이제 사는 3단계지만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와 대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협력하는 곳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매우 큰 주제인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뉴에이징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다음으로 전용우 대표님 이사님께 글로벌 시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잘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을 보면, 첫 번째는 물류, 금융, 그다음 첨단 신산업,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거는 교육, 관광, 생활에 대한 것. 첫 번째 세션이 굳이 따진다면 ICBM 같은 전략 핵무기, 저희가 다루는 게 외과적 타격이란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어떤 전술 핵,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부산연구원에서 이 포럼의 설계를 되게 정교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처음에 언급된 그런 어떤 물류, 금융, 그다음 신산업이 어떤 부산 글로벌 허브 시티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 관광, 교육, 생활 환경, 이거는 그거를 거점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글로벌 도시의 기반 조성을 토대로 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논의 핵심 주제 대상은 바로 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정주를 희망하거나 정주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외국인 노동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유학생, 여기에 더해서 1세션에서 다뤘던 금융기구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 흔히 지갑이 두둑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또 관광, 전에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객까지 대상이 됩니다. 결국 글로벌 도시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싱가포르, 뉴욕, 두바이 등등등, 파리, 런던. 외국인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 없는데 글로벌 도시는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이 여기에 체류하거나 정주를 희망할 때 이 편함을 더 느끼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
어떤 지속적인 환경, 그래 싱가포르에서 오신 진유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클루시브한 시티, 포용적인 시티가 바로 따뜻한 시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외국인 A 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단 쉬운 글자가 있습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를 치면은 바로 여기에 서울 외국인 포털이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고, 이 안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기업인이든 관광객이든 결혼 이민자들 모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서울에는 실제적으로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15층짜리 랜드마크형 빌딩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은 뭐 비즈니스, 뭐 강연, 교육 등등등등 바로 많습니다. 뭐 암스테르담에 있는 익스팻 센터나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웰컴 센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부산은 아쉽게도 외국인이 왔을 때 되게 허둥지둥할 것 같아요. 당장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어로 레지던트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근무하는 부산 글로벌 센터와 부산 외국인 주민센터 두 곳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필요한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결혼 이민자, 노동 근로자, 그다음에 소위 지갑 두둑한 외국계 기업, 투자 기관 등등등. 근데 부산은 그게 대단히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이달 하순에 고용노동부가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또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산만하게 산재돼서 불편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부산 글로벌 시티 허브 도시를 위한 이런 1, 2세션의 핵심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외국 기업이나 투자 기관이나 외국인 대학생,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미리 1세대처럼 와 계시던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까지 이런 층위를, 체류민의 층위를 좀 다양화하고 심층화해서 확실하게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은, 이 정주하거나 정주를 희망하거나 체류하거나 잠시 왔던 관광객이든 이들이 생활 편의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30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급히 외국인들한테 대상화하는 콜센터를 단일화하자. 지금 6개, 10개 가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언급했던 서울 글로벌 센터와 같은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보자. 당장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 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이런 어떤 원스톱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이걸 통하면 컨트롤 타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부산의 동서남북에 사방에 있는 곳까지 브랜치, 분소를 마련해서 뭔가 컨트롤 타워와 분소가 유기적인 장소, 시너지를 일으킨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 열으신 이 BDI 부산연구원에서 이런 오늘 좋은 말씀을 취합하시고 이것이 시정으로 고스란히 올곧게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마 연구에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주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저희 관광 분야 김희태 교수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 다 하셔갖고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윤희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방문객 만족, 기업 경쟁력 증진,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 같아. 저는 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됐고 생활의 질이 좋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기가 나와서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도시가 부산이 된다면은 부산에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영도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사고 난 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올까요? 과연 글로벌 도시가 될까요? 즉 그 얘기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주민들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 전환 총장님 말씀 가든도 없죠. 뭐 여기 저 백스코 3전 시장 만들면서 가든을 없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건물에 가든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 그거는 가든이 아니라 그래갖고 못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가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원 총장이 말한 많은 땅 유의 부지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게 만들어 무슨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됐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잘 새로운 개념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기업들도 그러면 그 도시 가면 좋겠다니까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이스 도시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윤인식 교수님 글로벌 팀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글로벌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부산관광공사의 입장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대상이 동남아입니다. 지금은 엑스포 유치를 비록 실패했지만 엑스포 유치 때문에 전 세계 부산이라는 도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때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부산에 와야 될 사람 몇 명이 될까요? 해변을 따진다면 필리핀이 더 좋을 테고 태국이 더 좋을 테고 싱가포르 더 좋으면 컨벤션을 가면 싱가포르이 더 좋은데 부산이 어쩌다가 잘못해하고 서울 하면 이기하고 1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통계적인 허와 실이지만은 그거는 아니라 봅니다. 그럼 과연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은 기업하기 주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은 국제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과연 관광객이 와서 부산이 지금 세계적인 관광 도시냐 했을 때 뭐 볼거리 있다고 하지만 볼거리는 실질적인 자연 환경밖에 없습니다. 먹거리 있다. 먹거리가 부산 사람 거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할 만한 먹거리가 있을까요? 아까 뭐 세계인들의 먹거리 잔치를 벌여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살거리는 뭐 여기 앞에 뭐 세 개의 빅 쇼핑센터가 있으니 그건 뭐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자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부산은 관광을 뭐 하러 올까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글로벌 정주 도시가 된다면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교통을 보나 뭘 보나 안전한 도시냐 도로를 걸어갈 때도 잘못 걸어다 발을 삐끗 해야 되는 판이 돼 있는데 안정화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준비되었을 때 과연 아까 앞에 1세션에 말하는 물류도 늘려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참 서울 사람들 저도 서울에 태어났지만은 서울 사람 무시하죠. 부산에다 뭐 가덕도 공항 만드니 거기 환경 파괴한다. 환경 파괴는 실질적으로 서울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GTX 만드는데 땅 파죠, 뭐 하죠, 다 하잖아요. 왜 부산이 하면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됐을 때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방문객도 많아지고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브랜드 빅이라고 해서 부산이 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포지셔닝을 잘 만들어서 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마이스도 활성화되는데 이 마이스 활성화의 중심은 결국은 기업과 연관된 것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떠나가고서 새로운 마이스 만들어진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부산의 관광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인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주민 삶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 정말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 이제 예. 오재원 부원장님께 예.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습니다. 예. 3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2050 뭐 비전 전략할 때 사실 매력 도시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것들 도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이 가져야 될 도시가 나아가야 될 어떤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다양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 속에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매력적인 어떤 도시로 성장해서 관광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다양한 인재의 어떤 성장들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은 충분히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상당히 저희들 부산에서 좀 사라진 용어가 엑스포입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그 119대 29 때문에 아무도 엑스포라는 단어를 꺼내질 않습니다. 오늘 딱 두 분이 꺼내셨는데요. 아까 이제 우식 교수님하고 관광하신 김태 교수님 두 분이 엑스포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아무도 꺼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이 과연 그렇게 위축되어졌을 도시였을까? 정말 작년까지는 기회였거든요.
그 기회 속에서 많은 걸 이끌어왔고 그런 기회 속에서 저희들이 205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끌고 왔는데 그것은 용어가 사라져 버렸고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어떤 형태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같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싱가포르 예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바로 옆에 싱가포르이 이제 성장의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싱가포르이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사라진 도시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지역입니다. 몰라카라고 하는 지역이 사라졌습니다. 포르투갈이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보다도 더 큰 7배 정도 되는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싱가포르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매력적인 어떤 다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중국 자본이나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부산이 홀로 이렇게 준비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우리만 앞서서 가는 도시로 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산은 또 한 번에 또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도시의 매력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같이 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을 좀 갖춰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포럼이 저는 대학과 또 연구와 그다음에 기관과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모든 협력적인 어떤 틀, 그다음 시민사회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실 거겠지만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협력적 기회 같은 어떤 협력적 구조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살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토론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했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런 종합 토론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세션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님과 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한 것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2세션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